자, 요약해서 후딱후딱 합시다. 예?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 이거 중3 때 배우거든. 중3 때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을 두 가지를 배워. 두 가지를. 세포 분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 또는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아마 배울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체세포 분열 갖고 얘기하자면 체세포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체세포야.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는 우리 정자 난자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분열이니까 뭐야? 하나의 세포가 쪼개져서 둘로 되거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갖고 얘기하자면 어떤 하나의 세포가 있어. 그럼 이 세포가 어느 정도는 자란 다음에 얘가 둘로 쪼개지는 거거든. 근데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 그럼 이 쪼개진 애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또 자라. 어느 정도 자라고 또 쪼개져. 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까지는 자란 다음에 또 쪼개져.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러면 그 분열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야. 세포 주기.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세포 주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세포 주기라는 게 뭐냐? 거기 뭐 굳이 뜻을 얘기를 하자면은 세포가 분열해서 거기 오타다. 새로 생식이 아니고 새로 생긴 딸 세포는 다시 성장을 하고 분열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주기라고 한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아마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말이야. 간기라는 식이 배우지. 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했을 때 세포의 핵이 보여. 이게 간기거든. 그러다가 이제 간기가 끝나면 얘가 세포가 막 분열을 해. 그래서 안 보이던 염색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염색체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니네 아마 이제 배웠겠지만은 뭐 전기, 중기, 뭐 후기, 말기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제 세포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과정, 요 기간을 분열기라 그래. 그래서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라는 시기와 분열기라는 시기가 여기서 이제 분열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아까 방금 얘기한 그거야. 그게 계속 반복이 돼. 분열기가 끝나면 또 간기가 오고 간기가 끝나면 또 분열을 하고 분열이 끝나면 또 간기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요 분열기를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이제 M기라고 표현해. M기. 중학교 때는 보통 이제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요 간기라는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자 이거지. 자, 아까 그림 그렸지? 자, 어떤 하나의 세포가 있었어. 그럼 니네가 얘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핵이 보인다 그럼 이거 무조건 간기인 거거든. 근데 그 간기도 여러 시기로 또 나뉘어지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분열을 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분열 과정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 둘로 쪼개졌어. 이렇게. 그럼 또 이제 핵이 이렇게 보이거든. 그럼 이제 또 얘네가 간기인 거야. 그럼 이때, 자, 어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둘로 쪼개지면 그 분열하기 전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은 모세포라 부르고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져서 만들어진 얘네 둘을 뭐라 불러? 딸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엄마 세포, 딸 세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지. 아니, 아빠 세포, 나는 남자니까. 아빠 세포, 아들 세포 하면 안 되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엄마는 딸을 낳을 수 있지. 아빠는 딸을 못 낳아. 아들도 못 낳지. 그지? 출산은 누가 한다? 엄마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모세포를 딸세포라 하는 거야. 그래서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 분열 후에 생겨난 애들을 딸세포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이 간기라는 시기가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지금 여기 그림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자, 간기라는 시기는 일단 G1기라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S기라는 시기하고 G2기라는 시기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또 나뉘어져요. 자, 그러면 각각의 G1기라는 시기,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G1기야. 자, 방금 전에 딸세포 얘기했잖아. 하나의 모세포가 쪼개져서 딸세포가 되면 크기가 좀 작거든. 그럼 그 크기가 작은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나? 그지? 자, 그게 바로 G1기라는 시기야. 세포가
분열이 막 끝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가 G1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G1기. 그러면 세포가 점점 커지니까 그 안에 우리 알다시피 뭐 엽록체, 뭐 식물세포라면 엽록체 있을 거고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지 여러 소기관들이 있었지.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서 그런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들이 점점점 발달하는 시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갓난아이가 점점점 자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희처럼 청소년 시기 지나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아기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라는 과정이야. 조그만 딸 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분열하기 전까지는 계속 크기가 커지거든. 그 시기가 G1기라. G1기라고 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기가 또 중요한데. 잘 봐. S기가 중요한데, 야, 하나의 세포가 예를 들어 둘로 쪼개져야 돼. 그러면 쪼개졌는데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DNA지. 이 세포가 예를 들어 DNA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가 똑같은 거 두 개 만들려고 그러면 DNA를 반 잘라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열하기 전에 지가 갖고 있던 DNA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 그런 다음에 세포가 둘로 쪼개지면은 그 두 개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 얘네들이 전부 똑같은 DNA를 갖고 있게 되지. DNA를 복제를 해요. 분열하기 전에. 바로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뭐다? S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그 세포에 들어있던 DNA를 복제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너희 공부하다 보면은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 자,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S기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세포도 어느 정도 커졌고, 그 다음에 둘로 쪼개지기 전에 DNA 2개 만들어놨고, 그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분열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열하려고 하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 효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 그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G2기라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G2기라는 시기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효소 같은 거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는 시기가 G2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통상적으로 그냥 이거 구분하지 않고 이 셋을 통틀어서 간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간기 때는 뭐가 보인다고? 핵이 보입니다. 핵이.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사실. 육안으로는 현재 이 세포가 G1기 상태의 세포인지 S기 상태의 세포인지 G2기 상태의 세포인지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얘네 셋을 통틀어서 간기라고 하고 핵이 보인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간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그걸 M기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한 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을 거거든. 지금 이 그래프가 소요 시간을 뜻하는 거야. 자, 종합해서 얘기하면 간기하고 분열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전체 간기에서부터 분열기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중에 대부분은 간기가 차지해. 소요되는 시간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간기가 차지해.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핵분열, 세포분열에서 얘네 그냥 합쳐서 M기라고 하거든. 그럼 자, 세포분열이 끝났어. 잘 봐. 끝나고 나서 G1기라는 시기 동안에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소기관이 발달해. 그 다음에 S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DNA 복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G2기 거치면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하고 합성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뭐야? 간기야. 그럼 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분열은 후딱 일어난단 말이지. 근데 그 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봐. 간기를 G1기, S기, G2기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이 중에서도 G1기가 여기 봐봐. 그려져 있죠. G1기가 어때? 가장 길어요. G1기가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S기하고 G2기는 뭐 이 그림상에서는 S기가 좀 더 긴 걸로 나온다만 일단 핵심은
간기하고 분열기 중에서는 간기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다. 근데 그 간기도 구분을 하자면 그 중에서도 G원기라는 시기가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알겠어? 근데 이 시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 얘네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뭐에 비례하냐면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세포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볼 때 하나의 세포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점을 하나 떼어냈어. 여기에는 수백 수천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을 거거든. 얇게 핀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내 눈에 보이는 세포가 수백 수천 개야. 그럼 걔네들이 다 세포 분열을 하고 있지만 다 동시에 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세포는 간기 중이고 어떤 애는 현재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했어? 그 시기에 세포가 가장 많이 보이겠지. 그래서 굳이 쉽게 얘기하자면 간기 상태의 세포가 가장 많이 보여야 돼. 그럼 간기는 무조건 뭐가 보인다고? 핵이 보인다고. 핵이 보이는 세포가 제일 많이 보일 거야. 니네 예를 들어 100개의 세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7, 80개는 핵이 다 보여. 현재 간기 상태인 거고 나머지 20개 정도가 현재 분열 중인 세포로 관찰이 될 거란 말이야. 요걸 꼭 기억해야 돼.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내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관찰되는 세포의 수가 많다. 그러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 이 시기 중에 그럼 또 누가 제일 많이 보여야 돼? G 원기 상태의 세포가 또 가장 많이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 G 원기 상태 세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설명할 건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DNA 상대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자, 어떤 세포가 현재 G 원기야.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상대량을 1이라고 하자. 맞아? 그러면 S기 때 그 DNA가 복제가 되니까 G2기가 되면은 어때? DNA 상대량이 얼마가 돼 있겠어? DNA가 2배로 늘어나 있다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G1기 세포가 만약에 DNA를 1개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걔가 S기 거쳐서 G2기가 되면 DNA 상대량이 몇 개다? 2개다. 2개다 이거야. 그러면 S기는 현재 복제 중이니까 굳이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자면 1에서 2 사이에 DNA를 갖고 있다 이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니네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놔. 요 그래프 아마 시험에서도 나올 거고 니네 숙제하다 보면 또 반드시 나올 거거든. 잘 봐. 여기 가로축에 세포 하나당 갖고 있는 DNA 양 이렇게 나와 있고 세로축에는 내가 관찰한 세포 숫자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그려. 내가 한 1000개 정도의 세포를 관찰하는 거야 지금 현미경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DNA 양들을 그냥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해 본 거야. 거기 있는 세포들이 갖는 DNA 양이 1 아니면 2라고 치자고. 그러면 자 DNA 상대량이 1이면 어떤 세포라고? 현재 G 원기 상태의 세포라는 거야. DNA 상대량이 2면 어때야 돼? G2기하고 그 다음에 G2기가 끝나면 뭐가 되냐? 분열이 일어날 거냐 실제로. 그럼 분열이 일어나는 중에도 분열 끝나기 전까지는 DNA 상대량은 여전히 2개거든. 맞아? 그럼 어쨌든 이 전체 중에서 얘네가 제일 길지만 그 중에서 얘가 제일 길다 했으니까 DNA 상대량으로 따졌을 때 DNA 상대량이 1 아니면 2라면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가장 많이 보인다. 가장 많이 보인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는 뭐야? 재훈아. 만약에 DNA 상대량이 2인 세포가 있다 그러면 걔는 G2기 아니면 현재 분열 중인 세포란 뜻이지. 그런 애들이 한 이만큼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DNA 상대량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 요 사이에 해당되는 애들은 현재 S기 상태인 세포들이라는 거지. DNA가 막 복제되고 있는 상태의 세포들은 DNA 상대량으로 따지면 1도 아니고 2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세포들이 한 이만큼 또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외워도 돼. 만약에 니네 공부하는데 요 그래프가 나오잖아. 자 여기 봐봐. 여기 구간을 1, 2, 3을 나눠놨지? 자 만약에 구간 1에 해당되는 세포들은 현재 어느 시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G 원기 세포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구간 2에 해당되는 세포들은 현재 세포 주기 중에서 어느 시기입니까? 무조건 S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구간 3에 해당되는 세포들은 G2기하고 현재 분열 중인 세포를 합한 세포가 이만큼이 보인다는 얘기. 알겠니? 기계적으로 외워도 돼. 그럼 또 이렇게도 물어봐. 요 그림 나온 다음에 구간 3에 속하는 세포 중에 간기 상태 세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얘네 셋을 통틀어서 간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구간 3에 속하는 세포들 중에 핵이 보이는 세포가 있냐? 있지. 간기는 핵이 보이니까. 알겠어? 요 내용 이게 상대량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기가 2가 나오고 4가 나올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대량이니까 만약에 어떤 세포가 G1기 때 DNA가 2였다면 복제가 되고 나면 4가 되겠지. 그럼 복제 중인 세포는 2에서 4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재훈아 졸지 말고 그려놔. 이거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알겠니? 꼭 나와.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세포들이 이런 세포 주기를 거쳐서 이제 분열을 하는데 모든 세포가 다 이렇지는 않더라 이 말이지. 세포마다 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걸 조절을 해요. 조절.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계속. 근데 어떤 세포는 이 과정이 한 번 일어나고 더 이상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게 막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잠깐 멈췄다가 필요할 때 또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들은 걔네들이 이제 기능, 부위에 따라서 그 세포 주기를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러면 앞에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봐. 야, 어떤 세포가 이제 한번 여기 이제 M기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갖고 세포분열 한번 딱 한 거야. 그럼 하나가 2개 됐지? 그럼 그걸 또 하는 애들이 있어. 2개가 또 반복해. 그럼 4개가 돼. 8개가 되고 계속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처음에 세포분열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G1기를 지났어. 지났는데 S기로 더 이상 안 진행하는 세포들이 있어. 그러니까 딱 세포분열 한 번만 하고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 평생 세포분열 안 하는 애들이 있다고. 참고로 이걸 G0라고 불러. 그러면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히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완전히 분화된 세포들은 처음에 한 번 딱 세포분열을 하고 G1기까지만 진행한 다음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세포들이 있어, 재훈아. 그걸 완전히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해. 어떤 세포들이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기준으로 내 몸에서 딱 한 번 만들어지고 그게 자란 다음엔 더 이상 세포분열 안 하는 애들. 대표적인 게 니네 신경세포야.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신경이 한번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못 고쳐. 야, 우리 이런 데는 상처 나면 어때? 시간 지나면 낫잖아. 저절로 아물잖아. 근데 신경은 어때? 끊어지면 끝이지. 왜? 걔네들은 처음에 한 번만 딱 만들어지고 더 이상 분열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끊어지면 세포분열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끊어지면 끝인 거야. 이런 애들이 완전히 분화되었다고 하는 거야. 근육세포도 비슷해. 선생님, 저는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막 되던데 그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근육이잖아. 근데 걔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앞에 한번 아니 저 316호 앞에 보시겠어요? 그치? 이게 생겨나는 건 생겨나는 건데 생겨난 애들이 그 이후에 다치면 어때? 끊어지면 근육은 끊어지면 꼬매 낫지 않잖아.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 보면 축구선수들 멀쩡히 잘 뛰어가다 갑자기 허벅지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 손흥민도 이번에 몇 주 쉬었지. 햄스트링이라고 하잖아. 이게 허벅지 뒷근이 끊어진 거야. 그리고 무조건 그럼 이제 해설가들도 알지. 정도에 따라서 무조건 3주. 이거 꼬매는 거야, 꼬매는 거야. 근육선. 그러니까 햄스트링 파열이 한 번 오면 또 올 수 있지. 그 꼬맨 부위 또 끊어지면. 그지? 그래서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들이 이런 특징을 가져. 그 다음에 또 세포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 주기가. 일반적인 체세포는 이게 계속 일어나지만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같은 애들은 한 번 일어나고 끝. 한 번 일어나고 끝.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또 하다가 멈춰 있다가 또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리 수정란 있지, 수정란. 자, 수정란은 정자하고,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은 이제 뭐 한다? 세포 분열을 해. 근데 수정란이 하는 세포 분열이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긴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얘가 쪼개지지.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거든. 자, 그럼 봐봐. 이 수정란이 하는 체세포 분열. 수정란이 하는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두 글자로 난할이라고 불러. 난할. 그럼 얘는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긴 한데 봐. 이 수정란이라는 녀석의 크기는 안 변해. 쪼개지기만 하거든. 그러면 우리 방금 얘기한 세포 주기. 자, G1기, S기, G2기. 이게 이제 전체가 간기고, 그 다음에 분열기라는 M기 거쳐서 또 G1기, S기, G2기, 또 M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아까 G1기가 어느 시기라 그랬어? 세포가 자라는 시기라 그랬잖아. 근데 네 생각해봐. 수정란이 처음에 둘로 쪼개졌어. 그러면 일반적인 체세포처럼 G1기가 있다면 얘네들 가까이 커지거든? 그럼 수정란이 점점 커져야 되잖아. 근데 알겠지만 수정란이 커지지 않아. 수정란은 계속 쪼개지기만 해. 그러면 뭐야?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인데 수정란은 세포 주기에서 G1기가 없단 얘기야. 알겠어? 제가 오늘 요것만 얘기하고 쉴 거야. 좀만 참어. 그 다음에 G2기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의 뭐만 있는 거야? S기만 딱. 그러니까 두 개 쪼개졌지. 그럼 얘네들이 DNA만 복제한 다음에 또 둘로 쪼개지고 또 둘로 쪼개지고. DNA 복제하는 S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날은 따지면 S기, M기, S기, M기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수정란이 하는 체세포 분열은 세포 주기가 간기가 없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다.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건데 S기만 있기 때문에 간기가 매우 짧은 거야. 재훈아, 알겠어? 매우 짧은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세포들마다 이렇게 세포 주기를 알아서 조절을 한다고. 알아서 조절을. 알아서.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알아서 세포 주기를 조절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정상적인 세포들 사이에서 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세포들이 생겨.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은 잘 봐. 실험을 하나, 자, 예를 들어 여기 실험실에다가 니네 배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인공적으로 정상적인 세포들 이렇게 드문드문 놔. 드문드문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양분을 공급하면서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들은 그 숫자가 막 늘어나겠지? 막 늘어나다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는 있잖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드문드문 났었잖아. 걔네들이 세포 숫자가 늘어나다가 옆에 세포랑 닿아. 그렇게 벽이랑 닿으면 딱 세포 분열을 멈춰.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이랑 닿으면 세포 분열을 안 해버리거든. 이거를 접촉 저해라고 하는 거야. 접촉 저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은 옆에 있는 애들이랑 닿으면 딱 세포 분열 멈춰버린단 말이야. 지들이 알아서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상적인 애들 중에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긴 애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암세포를 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일부가 암세포로 변해. 그럼 이 암세포는 세포 주기가 조절이 안 되는 애인 거야. 자, 니네가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배지에다가 암세포를 놔. 암세포를 놓고 양분을 주면서 세포 분열 일어나게 만들어. 그럼 암세포도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겠지. 근데 얘네들은 세포 주기를 조절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닿든지 말든지 그냥 양분만 있으면 계속 세포 분열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재훈아 팔짱 끼고 자지 말고 딱
한층만 세포 분열하고 멈춘다 그러면 암세포든 그게 고장났기 때문에 계속 분열해. 그래서 덩어리가 돼버려. 덩어리. 조직을 만든단 말이야. 이게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는 요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들과 달리 접촉 저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접촉 저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어? 그래서 왜 우리 몸에 이렇게 내장기관에 일부가 암세포로 변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혈관이 있으니까 혈관으로부터 양분 공급받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계속 증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내장기관에는 혹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런 위벽이나 대장벽에 혹이 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떼버려. 이거 떼는 거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지. 양성이라고 나오면 괜찮은 거야. 근데 악성이라고 나오면 암이란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뭐 남아있는 암세포를 다 이미 그러니까 내시경은 치료이기도 한 거야. 한편으로는. 왜? 그게 만약에 암이라면 떼어버린 거니까. 근데 이제 남아있는 암세포 다 제거를 하는 뭐 시술을 받겠지.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옆에 혈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 쪽으로 혈관 끌어와 이렇게. 양분이 계속 공급되겠지? 게다가 이 암덩어리 중에 암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딴 데 돌아다니다가 자리 잡으면 거기서 또 막 증식해. 그러니까 암이 전이 된다라고 하지? 처음에 막 간에서만 암이 발견됐는데 방치하면 막 폐로도 가고 막 온몸으로 퍼지잖아.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암세포라고 하는 애는 이런 세포 주기를 정상적인 세포들과 달리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세포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와는 이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요것도 실수하기 쉽거든. 정상 세포는 접촉 저해가 나타나는 거고 암세포는 접촉 저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거기 8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주기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